안녕하세요. 명의가 만나는 리치한 사람들 영앤리치입니다. 오늘은 그 2024년하고 2025년 해가지고 이 논현동 먹자골목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 논현동 먹자골목에 일단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. 24년 2월에 거래가 됐고 논현동 144-3번지하고 144-4번지예요. 총 두 필지가 거래가 됐고 이제 앞에는 이 평당 1억 5천, 뒤에는 이제 9,800 해가지고 총 두 필지가 거래가 됐습니다. 이제 총 합하게 되면 한 135억 되고 평당가는 한 1억 2,200만 원 정도 됩니다. 토지는 11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217평 정도.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폐율은 58%, 용적률은 151%. 건폐율이 약간 8% 정도 오버가 됐고 용적률은 조금 모자른 상태네요. 이것이 왜 거래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, 이제 이게 보증금이 7억에 월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135억으로 수익률 계산했을 때, 한 수익률이 2.81% 정도 나왔어요. 제가 볼 때 이제 강남에서 어쨌든 2.5% 이상 그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, 사실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.81% 정도가 나왔고, 사실은 이 거리가 이제 그 논현동 먹자 상권에서 메인 거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좀 받쳐준다 하게만 하면 내가 그 대출 이자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만 받는다면 한 2.81% 정도 되는 수익률도 강남에 이제 임차 나오는 좋은 물건을 조금 잡을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이것보다는 더 대박은 사실은 이 건물을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5년에 한 평당 4천 정도에 샀거든요. 한 두 필지 하게 되면 총액 한 30억 정도 되는데 한 135억에 이제 엑시트를 하고 나가셨으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한 적어도 4배 이상 수익을 본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한 투자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역시 부동산은 입지를 선점한 다음에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사례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고요. 그 논현동 164-16번지입니다. 총액 250억, 평당 1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. 대지 면적은 약 150평이고, 그다음에 건폐율은 50%, 용적률은 240% 해가지고 이제 법적 한도를 거의 꽉 채운 상태입니다.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전면도 넓고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2021년 9월 달에도 250억에 거래가 됐었고 2024년 03월에도 250억에 거래가 됐고 요번에 24년 5월에도 또 이제 250억에 똑같이 거래가 됐죠. 그 이유는 뭘까냐 하면은 21년도 9월이면 한창 불장일 때인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신 것 같아요.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전면이 넓고 자주식 주차가 되면서 이제 조금 뭐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고층부에서 좀 임대료가 잘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현재 갔을 때는 이 교촌치킨은 반대편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리모델링 중이었거든요. 앞으로 이제 다시 사신 분께서 임차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어쨌든 나중에는 좋은 가격에 한번 다시 매각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느낀 거는 입주도 중요한데 어쨌든 좀 싸게 사야 된다. 21년도에 이제 사신 분께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고, 그다음에 24년도에 사셨던 분들도,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본전에 사는 건가? 라는 생각에 한번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, 풀대출 받아서 샀는데, 이자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또 자기가 샀던 가격에 그대로 던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 좀 이자 내고 하면 좀 손해를 보셨겠죠? 좀 안타까운 거래인데, 아무튼 요번에는 이제 리모델링 하고 계시니까 리모델링 하셔서 조금 이제 개발 행위가 좀 잘 돼가지고 임차 세팅이 잘 돼서 나중에 또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논현동 167-1번지입니다. 이 주변부 최고가 거래고요. 총액 90억, 평당 1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. 이 주변부에서 최고가 거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싸다. 요즘에 뭐 1억 6천에 샀는데도 내가 뭐 손해봤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하지 않았냐. 뭐 이거 뒤에 거는 뭐 합하면 1억 2천인데 1억 8천이 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이게 왜 팔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
총 매가가 90억이에요. 사실 강남에서 100억 언더 되는 매물을 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총 볼륨이 좀 매력적이었을 것 같고 이제 보증금이 2억 3천에 월세가 2,300, 수익률이 3.14%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70% 대출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제 월세랑 이자랑 좀 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24년 4월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빼주던 때라서 좀 대출 이자를 좀 잘 받는다 치면 뭐 3.3, 3% 초반에도 막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 대출을 좋은 시기에 잘 활용하셔서 좀 최고가라도 어쨌든 잘 매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쨌든 요즘에 좀 강남에서 매매가 되려면 수익률은 최소한 3% 이상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과거 거래사를 한번 보게 되면 16년도에 이제 총액 한 60억 정도에 사셨다가 24년도에 90억 정도로 엑시트를 한 사례입니다. 네. 익절은 항상 옳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사례는 논현동 183-4번지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우천 치킨 들어가 있던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면이 넓고 날이 따뜻해지면 여기 주차돼 있는 곳에서 이제 야장도 깔고 사람들이 뭐 족발도 먹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좀 소비를 하시거든요. 이것도 이제 총액은 210억, 평당은 1억 2,800으로 뭐 평당가는 나쁘지 않습니다. 문제는 이제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거 보시게 되면 21년도 2월 달에 120억에 샀다가 24년 10월 달에 총액 210억,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팔고 나오셨는데, 이때는 뭐 평당가가 저렴해서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이 총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지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아마 충당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 보증금은 3억 2천에 월세는 약 3천 정도 나와서 수익률은 1.73%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뭐 매달 한 1천만 원, 2천만 원씩 계속 이자로 손해를 봤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샀던 금액에 좀 급하게 다시 좀 던지신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평당가가 조금 메리트가 있어서 이자가 좀 많이 대출을 좀 적게 활용하셨다면 자기 자본금을 좀 더 들이고 이자 비용을 줄이고 현금 투입량을 늘렸다면 이것도 조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은 논현동 198-17번지입니다. 총액 167억이고요. 지금 평당가는 1억 3,600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현역에서 바로 이제 메인 거리에서 살짝 들어가 있는 거리라서 뭐 자리는 좋아요. 건물도 뭐 깨끗하고 뭐 임차 상태도 나쁘지 않았는데 평당가도 좋았고 근데 이제 보증금이 3억에 월세가 2,500, 수익률이 1.84%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분들 입장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%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이자가 한 3,500 정도 나온다고 치면 월세가 2,500이니까 마이너스 1,000만 원씩 볼 수 있었던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평당가는 좀 매력적이고 그 역세권이고 이제 거의 메인 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풀 대출을 받지 않고 적당히 좀 현금 투입량을 늘려가지고 대출을 한 50% 정도만 활용했다고 하면 나름 이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2024년 논현동 거래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